대신에 설명할 때는 딱 여기 설명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5부터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차 함수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절편하고 기울기가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절편 얘기를 먼저 하겠다. 절편은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이 있죠? 초록색 절편이랑 흰색 절편. 언제까지 할 거야? 무슨 절편과 무슨 절편이 있죠? X절편. X절편과 Y절편. Y절편이 있죠. 그죠? 그래서 X절편은 X축하고 만나는 지점에, 정확하게 말하면 X축하고 만나는 지점에 무슨 좌표일까? 알아, 현승이? X절편의 정확한 뜻. X축과 만나는 지점에 X절편. X좌표야, X좌표.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죠.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지점에 X좌표, 다 X야. 반대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지점에 Y좌표, 다 Y니까 헷갈릴 거 없고 축하고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Y절편은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함수를 썼을 때 항상 이 뒤쪽에 오는 요 상수항, 얘가 항상 진아야 뭐죠? 얘가 기울기라고? 얘가 무슨 절편이야? 얘가 Y절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예요? A가 기울기죠? A가 기울기고,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얘가 Y절편이니까 얘는 X절편일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기울기고요. X절편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산을 약간 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 X절편 주어진 식에다가 뭐에다 뭘 대입해? X절편 찾고 싶을 때 0. 어디다? Y다. Y에다 0을 대입하죠. 그쵸? 그래서 X절편을 찾고 싶을 때는 Y에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X 값을 찾으시면 그게 X절편이 되는 거죠. 그쵸? 절편 찾는 건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1번 같은 거 보면 X절편, Y절편을 차례로 구하시오 그랬는데, 태규야 1번 그래프의 X절편은 뭐야? 2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고, 다이나 Y절편은 뭐야? 3.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은아,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렇죠. 우리가 절편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2라고 대답하는 게 맞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대답해라 하면 2,0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그럼 Y절편이 3이면 현승아,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건 뭐야? 3.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절편을 물어봤을 때는 3이라고 하는 거야. Y절편을 물어봤을 때는. 근데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물어보면 넌 좌표를 대답해야지. 좌표라는 건 숫자 몇 개를 대답해야 돼? 2개. 몇 컴마 몇이라고 대답을 하는 얘기죠. 네. 뭐예요 그럼? 2,3. 현승아, 네. 현승아, 2,3은 여기야. 이 점이 이 함수랑 무슨 상관? 1,2. 와. 진짜 이다인보다 못하다. 오호. 저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현승아, 네. 자 정신 차리시고 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 이게 Y축이고 네. 이게 그래프잖아. 이게 내가 만나는 점은 0,4 0,4. 이러고요, 저거. 비겁한 변명이다 진짜. 자 0,3이 맞아 현승아, 그지? 자 증명할 기회를 줄게. 옆에 2번으로 가서 2번의 X절편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2,0. 와. 나는 너한테 절편을 물어봤어. 마이너스 2.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절편은 Y절편은 뭐야? Y절편 1. 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0. 그렇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야? 0,1.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알겠니? 네. 잘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번으로 가서 2번에서도 이제 그래프는 없고요. 이제 식을 보면서 X절편, Y절편을 구하라는 건데, X절편, 성규야, X절편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 X절편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모르겠는데요. 2
잘 잡았구만 이거. 내가 한 3분 전에 한 거 아이가? x 절편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x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뭐야? x 절편을 찾고 싶으면 y에다가 뭘 들어가 있어? 0들 했잖아 0들하고. 그러면은 2번에서 지금 y에 0을 냈다. 그럼 x가 얼마야? 6이요. 그죠? x값 구하면 6 나오겠고 y 절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이니까 눈에. 얼마야 y 절편은? 마이너스 6이야. 자 성규야 그럼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뭐야? 이 그래프가 이거 아니에요. 아 좌표에 뭐 얘 x, 0, 그렇지.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로 가서 두 번째 함수에서 x절편, y절편 구해봅시다. 자, 태규 x절편은 얼마일까? 6이죠. 그죠? y에 0 집어넣고 방정식 풀면 돼요. x절편 6이고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2. y절편은 그냥 이 식에서 네 눈앞에 있는 숫자를 갖고 오면 되는데 예. 아니 y는 ax 플러스 b라고 썼을 때 그때 얘가 뭐라 그랬고 얘가 뭐라 그랬니? 앞에 게 뭐였니? 기울기 뒤에 게 뭐였니? 그래 y절편은 아무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눈앞에 보이는 상수항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지? 왜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 자 태규 대답해봐. 그럼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6,0 그쵸?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0,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06쪽으로 가서 106쪽은 기울기죠. 기울기 1차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는 쉽게 말하면 이 직선의 각도죠. 그죠? 각도인데 자 기울기를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가 쓱 그려져 있을 때 지금 이 그래프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거 우리 무슨 방향이라 그러지? 이거 무슨 방향이라 그러죠? 이런 방향? 오른쪽 위 방향이라고 하죠. 오른쪽 위 방향. 뭐 오른쪽 위 방향이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나 생각해봐. 오른쪽은 무슨 뜻일까? 오른쪽. x가 늘어난다. 그쵸? 그러니까 x값 증가량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인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그럼 오른쪽 위는 뭐야? y도 늘어난다. 그럼 얘도 뭐야? 얘도 플러스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플러스분의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플러스 양수인 겁니다. 오른쪽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기울기가 양수란 뜻이고 반대로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그래프도 있잖아요. 그지? 요렇게 가는 방향은 진아야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죠? 그쵸? 이런 건 오른쪽 아래 방향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다이나 아까 오른쪽은 무슨 뜻이랬죠? 오른쪽 위. 아니 오른쪽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 누가? X가. x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x가 증가할 때 이런 뜻이니까 x값 증가량이 플러스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죠? 그럼 y값 증가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기울기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만 보고 우리는 기울기가 양인지 음인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정확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이 2개 필요한 거죠. 그쵸? 점의 좌표가 2개 있으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문제 보면 자 요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다이나 기울기가 얼마야? 4죠. 자 그럼 그 바로 밑에 문제를 잘 봐봐. 기울기가 4야. 기울기가 4인데 좀 전에 기울기는 현승아 뭐분의 뭐라 그랬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의 값이
1에서 4까지 증가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x의 값이 얼마 증가했다는 얘기야? 1에서 4까지 증가했으니까 3만큼 커진 거죠, x 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 증가량 자리인데 이 x 증가량이 지금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y의 증가량이 얼마여야,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이 분수의 값이 4가 되겠냐? 이게 질문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 1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y 값의 증가량은 12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훨씬 더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4번처럼 점을 두 개 주어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는 거죠. 이거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보면 바로 기억나죠. 아니, 나 이거 어떻게 구하나, 기울기? 기억 안 나는데요. 야, 장난한 거 태규야, 어떻게 구하죠? 모르겠습니다. 장난해. 아,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아니 아니, 1차 함수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아니 기억이 안 이거 1차 함수 할 때 엄청 많이 한 건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야, 지난해 기억나지? 아 이거 기억났다. 그 x 절편으로 빼요. 뭐라는 거야? 왼쪽에 있네. 맞아요? x 좌표를. 좌표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x 좌표잖아. 그지? 점에 좌표가 써 있으면 항상 앞에 게 x 좌표잖아. 뒤에 건 무슨 좌표고? y. y 좌표잖아. 그럼 좀 전에 우리가 기울기는 x 값 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이라며. 그러면 x 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로 변했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x 값이 얼만큼 커졌냐를 써야 되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어떻게? 빼는 거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x 값 증가량. 아, 그럼 y 값 증가량을 이제 분자에 써야 되니까 분자는 어떻게 해, 그러면? 뒤에 거의 y 좌표 마이너스 1에서 앞에 거의 y 좌표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한다? 빼준다. 이게 기울기 찾는 방법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냥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걸 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빼도 됩니다. 다만 x 값을 뺄 때 이렇게 뺐으면 y도 어떻게 빼야 돼? 똑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 그치? x는 이쪽에서 빼고 y는 이쪽에서 빼고 이렇게 거꾸로 빼지만 않으시면 기울기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4분의 2가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선생님 너무 추워요. 자, 너 구해봐, 기울기. 자, 기울기 뭐야?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항상 그냥 그 내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항상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라고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은 7 빼기 6이라고 쓸게요. 7 빼기 6분의 분자는 뭐야? 마이너스 12 빼기 10? 정확하게 마이너스 12 빼기 마이너스 10. 자, 그럼 분모는 1이죠. 분자가 얼마야? 21? 아 22? 이야. 야. 너 안 보여? 마이너스 와, 1. 보여 안 보여? 아니 저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자, 이게 풀풀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2. 2. 그치? 자, 그래서 4번에 1번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2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가장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점이 두 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요 계산 방법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107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x절편이랑 y절편을 땅땅 찍어놓고 쭉 그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가지고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편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래도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우리가 함수를 딱 만났을 때 보자마자 보이는 두 가지 요소가 기울기랑 y절편이잖아. 그죠? 요걸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뭐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긋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자, 5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3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놈의 x절편, 태규야, x절편 얼마일까? 얘의 x절편 3이죠. y절편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3. 그러면 태규야, x축하고는 몇 컴마 몇에서 만나? 이렇게 사고가 많냐 오늘. 자, x축하고는 어디서 만나, 태규야? 3,0, 그쵸? 3,0에다 점 하나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y축하고는 어디서 만나?
0, -3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그래서 요 두 점을 어떻게 해요? 연결. 연결. 좀 잘못했는데요. 뭐 어떻게 저 잘못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X지구 세로 그래프 그려. 완성이야. 아, 내가 그랬어. 3,3을 하면 어떡해. 아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요. 그래 빨간색으로 다시 그려. 다이나 x절편이 3이라는 거랑 네. 3, -3 이런 점과는 관련이 없죠. 그럴까봐 내가 아까부터 계속 물어본 거야. x절편이 3이면 x축하고는 몇 컴마 몇에서 만나냐고 계속 물어봤잖아. 네. 그치? x절편이 3이면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3,0. 그니까 너는 3,0에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절편 구해놓고 저렇게 다인이처럼 찍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옆에 2번 문제로 가서 2번 문제 성규야, 기울기가 얼마야? 아니, y절편이 얼마야? 정신 차려. y절편이 얼마야? 1.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지. 자, 봐봐. 그러면 일단 y절편이 1이니까 진아야 어디다 찍어놓을까 점을? 0,1. 그렇죠. 0,1에다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일단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항상 위쪽에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 이런 분수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아래에 있는 3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아까? 아까 기울기를 그치 분모에 있는 건 x값 증가량이에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얘는 y값 증가량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값이 3 커질 때 y값은 2 작아졌어 이런 말이잖아. 맞아? 현승아 어떤 뜻이라고 이게? X값이 3 커질 때 Y값이 2가 작아졌어. 그쵸?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찍어놨던 y절편 있잖아. 네. 여기에서 자 x값이 3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화살표를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y값은 2 작아졌으니까 아래로 하나 둘 화살표를 그어준 다음에 그 지점에 점을 하나 찍으면 되겠죠. 요렇게 찍고 아까 전에 y절편이랑 쭉 긋는 거 그쵸? 이게 기울기하고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다. 태규 그려놨니? 세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자, 딱 109쪽까지만 진도 나갈 거예요. 108, 109까지만 6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6문제만 더 풀고 그 다음에 숙제 쭉 고칠게요. 자, 1번부터 요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현승아 보자마자 뭐가 보이니? 보자마자 Y절편. y절편 얼마구나? 4. 4구나.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Y에 0 y에 0을 넣고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8x를 이항시키면은 8x가 4니까 이제 8로 나누면 x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a값, b값 나왔는데 a랑 b랑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예요? 4번이네요. 2. 엄청 쉬운 문제고요. 내려가서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라. 1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의 y절편과 요놈의 그래프의 x절편이 같을 때 자, 태규 요놈의 그래프의 y절편이 얼마인가요? 2죠. 그렇다면 요놈의 그래프의 x절편 그것도 2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태규야 x절편이 2라는 거는 어느 점을 지나간단 말이죠? x절편이 2라는 거는 어떤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오늘만 한 5번째 물어보고 있어. x절편이 2라는 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뜻이니? 아, 컴마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의 x절편이 2라는 얘기는 2,0을 지나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얘는 y절편이 2인 거기 때문에 얘는 2,0을 지나가지 않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친구는 x절편이 2니까 2,0을 지나가. 그럼 그 2,0이라는 점의 좌표를 다시 요 함수에다 어떻게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지, 그치? 맞나요? 이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2,0을 집어넣으면 0은 x자리에 2 들어가면 2분의 1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 뭐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2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편을 딱 만났을 때 절편이 바로 좌표로 바뀌어서 보여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빠르게 풀린다. 자, 166번으로 3번으로 가서요. x 값이 1부터 5까지 증가할 때 y 값은 10만큼 증가하는 것은. 자,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이게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 기울기가 x 값이 1에서 5까지 증가했으니까 얼마 증가한 거예요? x 값이 4만큼 증가했지. x 값 증가량이 4인데 그동안의 y 값 증가량은 10이라 그랬잖아, 그쵸? 결국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인 걸 찾으면 답이야? 2분의 5인 걸 찾으면 답이야. 끝났네. 4번, 그쵸? 그쵸? 네.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09쪽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역시 기울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은이가 한번 해볼까? 지금 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은아.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을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걸 계산한 거죠. 그죠? 자, x값 증가량 분의 분자는요. 그렇지. 요게 지금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데 성규야, 기울기가 얼마래? 4.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니까 요 분수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죠? 맞지? 예. 근데 분모가 지금 보니까 얼마야? 분모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보면 좋겠지, 그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버리면 13 빼기 k가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k 얼마일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그렇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1, 2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5번으로 내려갑니다. 5번은 뭘로 풀어야 될까요? 5번 문제는 뭘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할까요? 그치.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잖아. 요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요 놈이랑 요 놈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나 아니면 요 놈이랑 요 놈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나 그 기울기는 동일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는 조건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라는 거는 이 세 점 중에 어떤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기울기가 같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 태규가 요 앞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 한번 불러줘.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한 기울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6 그거 한 거죠? 5분의 마이너스 2. 그지? 3 빼기 5 한 거죠. 자, 이게 앞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의 표현이었고요. 다이나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 9 빼기 3? 아, 9 빼기 마이너스 3? 9 빼기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K 빼기 3? 그렇죠. 요렇게 기울기가 표현이 되고요. 그럼 태규가 아까 불러줬던 거는 이게 얼마였지? 3분의 마이너스 2였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요렇게 되고, 자, 다인이가 불러준 거는 분모가 12니까 12분의 k-3인데 이 두 분수가 지금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성규야, 얘네 둘이 서로 같으려면은 이 분자가 얼마면 될까? 얼마? 얘가 얼마면 된다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k-3이 마이너스 8이면 되는 거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쵸? 2번 이렇게 기울기를 통해서 풀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은 1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 자,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자, 그래프만 그려보면 바로 나오죠. y절편이 플러스 6이었다. y절편 플러스 6이었고요. 여기 6을 지나가면서 자, x절편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네. 그죠? x절편이 3인가요? 그죠? y 0 넣고 계산해보면 x절편이 3이니까 3,0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이었으니까 3이면은 뭐 여기쯤 해가지고 요 두 개를 지나가게 요렇게 요런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럼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바로 보이니까 6, 3, 18 나누기 2에서 2번이 되겠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05부터였지 아까. 105부터 109까지. 워크북은요? 그리고 워크북은 99. 65부터 68까지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냥 워크북 질문 안 받아요? 진짜 지금 이제 질문 받아주려고 지금 이제 어허. 진도를 빨리 나가거나. 겁나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는 104까지 받으시면 되고 워크북은 64까지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워크북 52쪽에 54번. 앞에 이거 52쪽부터 순서대로 쭉 이제 질문 있는 거 질문 받을게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 있는 페이지가 오면 잘 맞춰서 질문을 하세요. 54번은 위에다 100배 하겠네요. 20x 빼기 5y는 15. 이런 거는 바로 5로 다시 나눠주는 게 편하겠지. 5로 다시 나눠주면 4x-y는 3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어? 네. 자,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4 곱할 거죠. 4 곱하면 어떻게 돼? 2 빼기 x. 빼기 6, y, 그치. 우변은 4.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8 되겠네. 그죠? 그럼 위에 식에다 2배 하겠습니다. 위에 식에 2배 해주면은 8x 마이너스 2y가 6이죠. 그리고 둘이 더 할게요. 둘이 더 해주면은 7x가 X는 2. 14. 그쵸? x는 2. x가 2면 y는 뭘까? 진아야 뭐하냐? 오, 저 싸가지. 와, 진아. 와, 여기가 자, 그래서 x가 이거 y가 5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로 갖는 방정식을 고르라는 거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 성립하나? 2번? 2번 성립 안 하잖아. 5번인가? 아, 4번. 아니. 5번이죠, 5번? 그러니까 요 2,5를 밑에다가 보기에다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지? 이거 왜 모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말이야. 또 60번. 이쪽이죠? 이거 56쪽. 같은 페이지인가요? 네. 60번. 해가 없을 때면은 이거 생각나지 않아? 소금을 이거 생각나잖아. 해가 없으려면 얘네 둘이 같고 얘네가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A 값 1이죠. 이런 거를 잠시만요. 왜요? 어느 여기 지점에서 아닌데 여기 아닌데요? 60번인데 60번. 아 60번. 맞았어요. 쏘리 그래. 이런 걸 틀릴 리가 없지, 그치? 그래서 제가 아, 여러분 60번 문제는 좀 다 같이 봐봐요. 60번 문제에서 이게 이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만났을 때 연립방정식 중에 가장 평범한 연립방정식은 어떤 해를 갖는 거죠? 해를 한 쌍 갖는 게 가장 평범한 연립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해를 갖는다 해가지고 특수한 해라는 게 또 두 종류가 있죠. 뭐와 뭐가 있지? 해가 없다 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가 있잖아. 결국 모든 연립 1차 방정식은 이 세 종류 중에 한 종류의 해를 갖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0,0이라는 게 일단 하나의 해지. 그죠? 0,0이라는 게 일단 하나의 해잖아. 00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그런데 이거 이외에 해가 또 있다. 연승아. 잘 들으라니까. 태교 아예 성교적으로. 내가 초점을 아무것도 안 0,0 이외에 또 다른 해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해가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해가 무수히 많다로 접근해서 풀면 돼.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바로 분수 3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분수 3개를 뽑을 때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몇 x 플러스 몇 y는 몇, 또 몇 x 플러스 몇 y는 몇,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모양은 누가 문제야? KY, 그치? Y가 이쪽에 넘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KY를 이쪽으로 넘겨서 자, 위의 식은 그대로 두시고 밑에 있는 식에서는 자, KY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마이너스 KY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묶고 1 플러스 K Y 요렇게 해줬을 때 이게 이제 분수 3개를 뽑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근데 끝에가 0,0이기 때문에 세 번째 분수는 뽑고 싶어도 못 뽑아요. 그냥 여기서는 분수 몇 개만 뽑으면 돼? 여기서 보이는 거 2분의 1이랑 여기서 보이는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2 요렇게 두 개만 뽑아가지고 이게 특수한 해를 가져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다? 똑같다. 네. 요게 이제 정확한 풀이 방식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위의 식에다가 그냥 몇 배를 해봤겠어? x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2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 2배 하면은 2x 마이너스 4y는 0 이런 방정식이 되잖아. 밑에 거 그대로 두고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들 이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00 말고 또 다른 해가 존재하려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ky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이쪽이 몇 y가 돼야 돼? 마이너스 4y가 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k 값은 얼마여야 될까? 3이어야 된다. 그쵸? 여기 3y가 있어야 여기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4y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k는 3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k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k는 3이 되겠습니다. 또 53쪽. 53쪽에 65번. 네. 자, 여기서 그 3인용 놀이기구가 X대 있다. 그리고 4인용 놀이기구가 Y대 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놀이기구가 7대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7이죠. 그 다음에 3인용 놀이기구에는 3명씩 탔을 테니까 사람 숫자를 구할 때는 3X, 그 다음에 4인용에는 4명씩 탔을 때니까 4Y 이렇게 더한 것이 25다. 그쵸? 풀면 되죠. 예. 푸는 건 알아서 하시고 활용 문제들은 식만 세워줄 겁니다. 또 질문 뭐 있어? X 구해야 돼요, 그럼? 그죠? X를 구하면 X가 답이죠. 3? 예. 또 질문? 그냥 또 있어요. 뭐? 54쪽에 음. 69번. 그거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는데. 평균이 53이라 그랬네요. 4명의 평균이 53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누면 4로 나누면 53이 나와야 되죠. 네. x 더하기 68 더하기 y 더하기 40 요거를 4로 나눴을 때 이게 5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 블로그의 방문객의 수가 y잖아. y는 x보다 12만큼 많다. 식으로 쓰면 뭐지? Y는 X라고 12? 그렇지.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다가 양쪽에 4 곱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108은 자, 4 곱하니까 212가 되나요? 네. 그럼 108 넘기면 x 플러스 y가 104네요. 네. 그러면 y가 x 플러스 10이랑 똑같으니까 y 자리에 x 플러스 10이 집어넣으면은 2x가 92 아닌가? 네. 그럼 x는 46, y는 58 아닌가? 그죠? 이거 다 더해야 되군요. 다 더한다고요?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뭐 찾으라 했죠?
58? 그러니까 C 블로그의 방문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58이 되는 거죠. 쉬운 문제죠. 아니요. 그 다음에 70번. 70번. 자, 이거는 남학생을 X명이라고 잡고 여학생을 Y명이라고 잡을 거야. 태규야, 오늘 도장 못 받으면 못 가집에. 자, 남자를 X명, 여자를 Y명으로 잡을 거야. 그때 남자들의 평균이 일단 남자, 여자 합쳤을 때 40명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40. 이걸 써놓고 그 다음에 남자 평균이 85라 그랬으면 그 남자 평균에다가 남학생 수를 어떻게 하랬죠? 남자 평균에다가 남학생 수를 곱해. 이게 그 남자 평균 85에다가 남학생 수 x를 곱해버리면 이 85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남학생들의 총점이 됩니다. 총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자 평균 70에다가 여학생 수 y를 곱해. 그럼 70y. 이건 여학생들의 총점. 그러면 85x랑 70y를 더한 게 전체 40명 학생의 총점이잖아. 그럼 걔를 어떻게 하면? 나오는 얼마로? 85x 더하기 70y는 뭐예요? 85x 플러스 70y가 40명의 학생들의 총점이잖아.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하면? 나누면 40명이니까 40으로 나누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말한 전체 평균 76이 나와야죠. 네.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예. 물좀 마시고. 마시고 오세요. (55쪽에) 76번. 네. 자, 여기 봐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 A 학교, B 학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전반전에 A 학교의 점수를 X라고 잡은 거예요. 하나씩 할게. 지우고 하나씩 할게. 자, 전반전에 A 학교가 X점을 땄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전반전에는 A 학교가 B 학교보다 8점을 더 얻었지. 그러면 전반전에 B 학교가 얻은 점수는 X보다 어떨까? 8만큼이 어떻다고? 커요. B 학교가 점수를 더 많이 얻었나요? 아니요. 누가 점수를 더 많이 얻었죠? 빼기 8? 그치. 얘보다 8만큼 적어야 되니까 X 빼기 8이 전반전에 B 학교죠.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후반전에는 A 학교가 B 학교보다 3배를 얻었대요. 그럼 이럴 때는 A 학교를 Y로 잡는 것보다 B 학교를 Y로 잡는 게 좋아. 그래야지 A 학교를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3Y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학교가 각각 전반 후반에 얻은 점수가 표현됐잖아. 그래서 A 학교는 마지막에 최종 점수가 29점이었잖아. 그러니까 A 학교의 전후반 점수를 합하면 29. 또 B 학교의 전후반 점수를 합하면 11.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X가 답이니까 계산해서 X 찾으시면 되겠네요. 78번에서는 식을 세울 때 있잖아. 봐봐. 무엇을 XY로 잡았어? 저요? 그 지웠는데. 네가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무엇을 XY로 잡아야 되겠어? 남학생 언제 얘가 중요해요? 올해? 올해의 남학생을 X로 잡으면 식을 못 세워요. 그래요? 작년과 올해가 존재하면은 항상 우리는 어디 걸 잡아야 돼? 작년. 작년 걸 잡아야 돼.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잡으면 작년. 그러면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일까요? X 더하기 Y는 26? 그게 말이 되냐? 학교에 학생이 26명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144. 문제를 잘 읽어봐. 26명이 감소했다. 그래서 올해 전체 학생은 644명이다. 빼야 된대요. 잘 생각해봐. 26명이 감소를 했대. 작년에 비해서 26명이 줄었대.
줄어서 644명이 됐대요. 더하기 그럼 몇 명이에요? 작년에 몇 명이었단 얘기야? 600 70? 그니까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세워야 돼? X하고 Y는 670? 그렇지,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거, 남자는 5% 증가하니까 뭐라고 할 거야? 1세기 그런 식으로 하랬니? 하지 말랬니? 하지 말랬어. 하지 말랬잖아. 그리고 증가잖아. 더하기 100분의 그렇지. 플러스 100분의 5 하고 뭐 붙여줘야 돼? 남학생이잖아. X X.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 빼기. 100분의 12Y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 26 감소. 마이너스 그치.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얘를 풀어가지고 XY를 찾은 다음에 그건 작년이니까 올해의 남학생으로 한번 바꿔주면 답이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곱하기 100 했죠, 그죠? 네. 그럼 5x 마이너스 12y가 마이너스 2600. 그 다음 위에 식에 몇 배 했어? 5배 5배 했어. 그러면은 5x 플러스 5y가 3350인가? 네. 그래가지고 뺐죠? 17y가 5950. 네. 5950을 17로 나누면 되잖아. 네. 나누면 얼마일까? 350. y가 350이면 x는 뭐예요? 320 그치? 자, 그러면은 작년에 남학생이 320이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요만큼이 증가를 했잖아. 네. 그죠? 그럼 x가 320일 때 100분의 5x 그럼 몇 명이죠? 16명? 16명이지, 그치?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16명만큼 늘었지, 남자가. 그러면 답은 뭐라고 쓰면 돼? 16 아이, 진짜. 왜요?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 했잖아. 올해의 남학생이 어떻게 16명밖에 없어, 학교에. 작년에 320명 있었잖아, 남학생이, 작년에. 근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16명만큼이 어떻게 됐다? 신가 늘어났다. 그럼 몇 명이야, 남학생이? 326? 아니, 남학생이 320명이었잖아요. 아 320? 320에 16이 늘었어. 336? 맞아요? 예. 이렇게 풀면 또 되겠죠. 있어요. 뭐요? 아 저 이거 뒤에 자, 이제 55쪽까지는 일단 아무튼 55쪽까지는 다 질문했지? 네? 55까지는. 네. 그치? 자, 아까 지나 남은 게 뭐라고? 58쪽에 95. 58쪽에 95? 저 여기서 94번도 몰라요. 예. 자, 95번 문제는요.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3시간이 걸렸다. 이제 이게 강입니다. 이렇게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요만큼이 지금 요 거리가 30km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5시간. 이렇게 배가 있어. 이렇게 배가 있는데 우와. 배가 이렇게가 좀 실선으로 그릴게요. 와.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대? 3시간? 5시간. 거슬러 올라가는 지금 강물은 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다, 강물이. 그러면 이건 지금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때는 3시간. 그렇죠. 이렇게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이때는 3시간. 이때는 5시간. 자, 그럼 이때 강물도 움직이고 있고 배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지수를 뭘 잡아야 될까요? 배의 속력? 속력, 그치? 배의 속력을 x, 그러니까 시속 x 킬로미터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당연히 강물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강물의 속력을 시속 y 킬로미터 이렇게 잡을게요. 자, 요랬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강물을 지금 거슬러 올라갈 때는 있잖아. 배가 원래 갖고 있는 속도보다 강물이 방해를 하니까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가 원래 갖고 있는 속도가 만약에 뭐 20km라면
시속 20km라면 강물이 만약에 산만큼 흐르고 있으면 산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원래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한 거? 뺀 거죠. 그쵸? 뺀 거. 강물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이 되겠고, 이 속력으로 몇 시간을 갔죠? 3시간. 아니잖아. 거슬러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 5시간 갔잖아. 그치? 그래서 요 속력으로 5시간을 갔으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는 뭐가 돼야 돼? 그치? 거리 3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첫 번째 줄에 쓴 게 거슬러 올라갈 때 상황을 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강물을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 원래 배가 갖고 있는 속력보다도 강물이 이제 밀어주는 거잖아. 강물이 도와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한 거? 더해요. 더한 게 내려올 때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몇 시간 걸려요? 3시간밖에 안 걸렸지? 3을 곱해주면 이게 또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니까 역시 얘도 3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뭐 식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계산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6이란 얘기고, 요거는 x 플러스 y가 10이란 얘기니까 뭐겠니? 8하고 2인가요? 그죠? 8하고 2. x가 8이고 y가 2니까 강물의 속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2라고 대답해야지. 그치? 강물의 속력은 시속 2km. 이렇게. 지난 끝났어? 일단 시점을 좀 다시 해볼까요? 지은이 됐나? 문제 나왔어? 근데 8개 모르는데 8개. 자, 지은이 보는 거 할게요. 그냥 몇 번 해볼까요? 96번 밑에 거. 자, 58페이지에 96번입니다. 자, 이것도 소금물 문제처럼 접근을 하면 되는데 A 합금이 있고요. A 합금과 B 합금이 있는데 A 합금 안에는 구리와 철, 구리가 있고 철이 있어. B 합금도 구리하고 철이 있는데 A는 구리를 15% 포함하고 있고 철을 20% 포함했죠. 그러니까 마치 소금 구하는 것처럼 구리와 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A 합금의 양을 x 그램 이렇게 잡고요. B 합금의 양을 y 그램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 A 합금 x 그램 안에는 구리가 몇 그램 있나? 그러니까 마치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처럼 생각하면 돼요. 구리의 농도가 15%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15%짜리 x 그램인 거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는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15x 맞아요. 마치 소금 구하는 것처럼. 자, 마찬가지로 B 합금은요. B 합금은 구리가 10% 포함된 합금이었기 때문에 B 합금 안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은 100분의 10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철로 넘어가서 철은 20% 포함했었어요. A 합금은 철을 20% 포함했었으니까 100분의 20 x 요만큼의 철을 갖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 합금은 철을 15% 포함했으니까요 100분의 15 y 요만큼의 철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쳤더니 구리가 총 60이 나왔고 철이 총 85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 구리를 표현한 얘네 둘을 더한 것이 전체 구리의 양인 60g이 돼야 되고, 철의 양 요거를 합한 것이 85가 돼야 되겠고, 요게 식이 되겠네. 그치? 그쵸? 그래서 소금물 문제의, 그러니까 농도 문제의 약간 더 심화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소금물 문제랑 비슷합니다. 소금의 양 구하는 것처럼 구리와 철의 양을 구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그쵸? 또 지은이도 질문할 거 다 했으면 채점 해보시고, 또 질문할 거. 성규는 몇 개 남았어? 여기 자, 90번도 보겠습니다. 90번, 57페이지에 90번. 자, 농도 문제네요.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이 각각 600g이 있어요. 각각.
소금물 A를 500, 소금물 B를 300 섞으면 110g, 11%의 소금물이 되고 남아있는 애들을 섞으면 8%의 소금물이 된다. 자, 그러면 A 소금물의 농도 이걸 X, 그 다음에 B 소금물의 농도 이걸 Y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지? 맞니 성규야? 예.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떻게 섞었냐면 A를 500 섞고요, B를 300을 섞었죠. 그죠? A를 500, B를 300 섞었지. 첫 번째 케이스는 A를 500g, B를 300g 섞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계산해 볼까? A 소금물 500g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니? 소금물 분의 5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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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요? 내가 지금 너한테 뭘 구해보라 그랬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보라 그랬지. 예.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이것도 찌르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소금물 문제를 지금 우리가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풀고 있는데 아직도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는 얘기로. 문제도 못 알아? 제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래 이거야. 어? 아 알았는데 알겠네 저. 해봐. 그래서 이거 뭐야? A 소금물 500g 안에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어? 근데 그럼 뭐겠어? 500. 그래 5x만큼 들어있어. 5x 그치? 그러면 B 소금물 300g 안에는 3y 들어있겠지 소금이. 근데 그렇게 섞었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11%짜리 소금물이 됐어요. 맞니 성규야? 근데 중요한 건 11%짜리 소금물이 몇 그램 만들어졌겠어? 800g. 그렇지 800g이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500g 300g 섞었으니까. 자, 그럼 11%짜리 소금물 800g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어? 그러니까 얼마겠어 그럼? 88.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섞었다 그랬으니까, 자, A 소금물은 현수가 몇 g이 남아있었죠? 100g이 남아있었고요. B 소금물은요? 300. 맞죠?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얘네들을 섞었더니만 이번에는 8%짜리가 만들어졌는데 8%가 몇 g 만들어졌겠어? 400. 400g 만들어졌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식을 세우면은, 자, x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x겠지? 네. 그 다음에 y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3y겠지, 그지?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B는 32. 32. 자, 풀 수 있지, 성규? 현승이 질문할 거 뭐 있어? 질문할 거 뭐 있어? 저 질문하고 다른 애들이 다 해줬어요. 94예요. 응? 14. 90번 답이야? 맞아요. 넌 그럼 질문할 거 없어? 네. 다 풀었어 그러면? 와 큰일이다. 근데 이렇게 여유 있어. 문제가 그냥 지난해 끝났고? 선생님 14% 맞아요. 자, 56쪽에 79번. A, B 호수를 모두 사용하여 12분 동안 채우거나 A 호수로 8분 동안 채운 후 B 호수로 14분 동안 채우면 된다. 이것도 일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면 물탱크 전체의 양 있잖아. 물탱크 전체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XY는 뭐라고 잡냐면 A 호스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이거를 X로 잡아요. X로 잡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B 호스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Y로 잡겠죠.
그러면 처음에 A랑 B 호스를 모두 사용해서 12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잠깐만. X 더하기 Y 12? X 더하기 Y 하면은 이게 A, B 호스를 동시에 틀었을 때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아니야 이게? 12 더하기 그치? 12 곱하기 X X 더하기 Y를 했을 때 1.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호스로 8분 8X 더하기 14 Y는 1?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X, Y는 또 분수 나오겠죠? 네. 그 분수를 뒤집은 게 답이다. Y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Y를 구해서 Y를 뒤집어주면 그게 몇 분 걸리냐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84번. 자, 1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기현이와 경주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을 했다. 그럼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기현이가 3km를 걷는 동안 경주는 2km를 걷는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기현이가 이동한 거리 있잖아. 기현이의 이동 거리를 x라고 하고 경주의 이동 거리를 y라고 하면은 일단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얘네들의 이동 거리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0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동시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기현이가 3km 걸을 때 경주는 2km 건다 그랬으니까 기현이와 경주의 이동 거리의 비율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2. 3대 2. 그러니까 x 대 y는 3대 2라는 식을 하나 더 준 거죠. 이거 비례식이고 3y는 2x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넘기면은 2x-3y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이 가감법 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나오는데요? 자, 계산해 볼게. 이렇게 해서 찾은 게 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계산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얘네들 계산하면은 여기다 2배 할게요. 그럼 2x 플러스 2y는 20이잖아. 네.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20이니까 y는 4가 되고 x는 6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 x는 6, y는 4라는 게 그러니까 기현이는 6km를 왔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1시간 후에 만났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6km라는 거리가 기현이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을 구해도 속력도 시속 6km가 되겠죠. 맞죠? 1시간 동안이니까. 네. 답은 5번이다. 그러면 되겠네요. 57. 일단 85번으로 가서 57쪽인가요? 네. 85번. 미나가 시속 80km로 달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향했다. 1시간 후에 제이가 100km로 달리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경로를 따라갔다. 그러면은 미나가 이동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x시간. 그 다음에 제희가 이동한 시간을 y시간 이렇게 잡으면 일단 누구의 이동 시간이 더 길까요? 승용차. 제이? 누가 먼저 출발했나요? 미나. 그러면 얘네들이 중간에서 만났다면 누구의 이동 시간이 더 긴 거야? 미나. 그렇죠. 미나의 이동 시간이 더 긴 거죠? 얼만큼 긴 거예요? 1시간. 그럼 x가 y보다 1만큼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x는 y 플러스 1 이런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미나는 x시간 동안 이동을 했는데 시속 80km였지. 네. 그럼 미나가 이동한 전체 거리는 뭐예요? 80x? 80x지. 그것이 제희가 이동한 전체 거리인 100y랑 어떨까? 같아요. 같죠? 걔네들이 만났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80x와 100y는 같다. 아. 요게 식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식만 세워줄게요. 또 몇 번이야? 86번. 자, 현민이와 나영이가 직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현민이는 출발 지점에서 분속 150, 나영이는 현민이보다 200m 앞서서 분속 100으로 출발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은 현민이의 뭘 잡아야 될까? 이거는 미지수를
분 선생님 85가 분은 똑같고. 맞아요? 응? 분 맞아요? 85가? 네, 그쵸. 현민이의 거리를 잡아야 되나? 누가 돼? 거리? 현민이가 만나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있잖아. 그러니까 현민이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현민이는 출발을 했고 나영이는 그거보다 앞서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쯤에서 둘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민이가 만날 때까지 이동한 총 거리를 x미터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x미터인 거예요. 이만큼이. 근데 나영이는 그거보다 200m 앞서서 그랬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200이 되는 거죠. 200m가 되고 그래서 나영이가 이동한 거리를 나영이는 200m 앞서서 출발했으니까 나영이는 요만큼만 이동을 한 거거든. 요만큼. 여기를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는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지금? 200 차이 나는 거니까 x는 y 플러스 200이죠. 그러면 현민이는 지금 분속 150으로 갔기 때문에 현민이가 이동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면은 150분의 x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영이가 이동한 시간은 분속 100m였으니까 100분의 y가 되죠.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둘이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걔네들의 이동한 시간은 서로 동일해야죠.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 몇 번이에요? 그 88번? 88번. 자, 8%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 그러면은 8%짜리 소금물이 xg 있었다고 할게요. xg 있었다고 하고 소금을 더 넣었다. 소금을 y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xg에다가 소금을 더 넣었으니까 y를 섞었을 때 그러니까 소금물 xg에다가 소금 y를 섞었을 때 전체 소금물의 양이 400g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x 플러스 y가 400이 돼야 돼. 그죠? 그 다음에 8%짜리 소금물 xg 안에는 소금만 생각하면 소금은 얼만큼 들어있었을까? 100분의 8 x 요만큼이 소금의 양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어준 소금을 y라고 한다면 요거랑 더하면 이제 소금의 양만 더한 거잖아. 그 소금의 양만 더한 것은 31%짜리 소금물 400g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과 같아야죠. 그러면 100분의 31 곱하기 400과 같아야 되겠지. 그렇죠? 계산해서 답 찾으면 되고 여기서의 답도 x나 y가 답이 아니라 x 값이 나왔으면 그걸 이용해서 8%짜리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답인 거니까 이 부분이 답인 거예요. 100분의 8x 이게 답인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질문은 뭐야? 89.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58에 94번. 하나 보시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다음 88번이요? 여기서 멈출게요. 자, 64까지가 지난 시간 숙제였잖아요.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어디까지야, 워크북? 68. 그러면 워크북 68까지를 기준으로 만약에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다 하면은 다음 시간에 남기겠습니다. 알겠죠? 어? 숙제 안 하면요? 숙제를 했건 안 했건 끝날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럼 남아서 68까지 마무리하고 가는 걸로. 알겠죠? 열심히 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처럼 질문은 받아줄 거야. 받아줄 건데 너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열심히 풀어오세요. 안 내면